포르투갈 알가르베 해안.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 위에 담요를 올려놨어요. 따뜻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 저는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었어요. 3년째 비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영호 씨가 앉던 자리.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고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후후 불며 먹던 그 자리. 저는 습관처럼 2사람분의 밥을 퍼놓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걸.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요즘은 늘 그랬습니다. 밥을 해놓고도 먹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보지 않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살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엄마,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지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여행 다녀와. 뭐? 여행. 혼자라도 다녀오라고.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여행이라니.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본 적도 거의 없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근데 이러다가 엄마 쓰러져. 제발 좀 나가. 바람 좀 쐬고 와. 지연아, 엄마가 무슨 여행을. 아빠도 그랬을 거야.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엄마 손잡고 여행 갔을 거라고. 엄마가 가고 싶었던 데 있잖아. 포르투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포르투갈. 영호 씨가 늘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퇴직하면 같이 가자고. 바다가 예쁘대. 석양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대. 우리 거기 가서 손잡고 걷자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영호 씨가 먼저 떠났으니까. 엄마, 나 이미 비행기표 끊어놨어. 뭐라고? 다음 주 금요일. 리스본행. 엄마 여권 아직 유효기간 남았지? 지연아, 이게 무슨. 엄마, 제발. 나 부탁이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지연이도 힘들었구나. 엄마가 무너지는 걸 3년 동안 지켜봤구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여권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 옆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영호 씨 사진. 웃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반달처럼 휘는 그 웃음. 여보, 나가도 돼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사진은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진 속 영호 씨가 웃고 있는 게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도 돼. 혼자라도 가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영호 씨 앞에서는 안 울려고 했거든요. 울면 그이가 걱정할 것 같아서. 근데 그날은 펑펑 울었어요. 여권을 가슴에 안고 사진을 쓸어내리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혼자 가도 돼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뭘 챙겨야 할지도 몰랐어요. 여행이라는 걸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속옷, 양말, 가디건 몇 개, 그리고 영호 씨 사진 한 장.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영호 씨가 좋아하던 자리. 이륙하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영호 씨 나간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창밖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었어요.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세상에 아직 이런 게 있구나. 햇살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제 손을 꼭 잡고 이랬을 거예요. 여보, 예쁘지? 내가 뭘 했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영호 씨,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리스본에 도착한다고.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설렘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착 첫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리스본 공항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안내판에 포르투갈어,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짐을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한국의 5월과는 달랐습니다. 더 뜨겁고 더 건조하고 공기에서 바다 냄새가 났어요. 택시 승강장을 찾았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30분을 기다려서 겨우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에게 숙소 주소를 보여줬어요. 휴대폰 화면에 저장해둔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사가 자꾸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묘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저는 불안해서 가방을 꼭 안았어요. 얼마나 걸려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기사가 뭐라고 대답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포르투갈어였거든요. 차가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건물들이 낡았어요. 관광지 같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때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기사가 문을 열었어요. 내리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내렸어요. 짐을 꺼내려고 트렁크로 갔는데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제 캐리어를 싣고 잠깐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택시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캐리어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권, 지갑, 휴대폰 충전기, 옷까지, 그리고 영호 씨 사진. 전부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주저앉으면 안 됐어요. 손에는 휴대폰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머니에 넣어뒀거든요. 하지만 데이터가 없었어요. 와이파이도 안 잡혔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골목,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2시간을 헤맸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영어로 물어봤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우 경찰서를 찾았어요. 파란 간판이 보였을 때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안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경찰관이 포르투갈어로 뭐라고 했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서로 못 알아들었어요. 손짓발짓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는데 전부 포르투갈어였어요. 뭘 쓰라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짜증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을린 피부에 흰머리가 섞인 회색 머리카락, 린넨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택시가 짐을 갖고 도망갔다는 것, 여권도 지갑도 없다는 것,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끄덕이지도 않고 맞장구 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일단 경찰서 신고부터 하죠. 그 사람이 경찰관에게 포르투갈어로 말했습니다. 유창했어요. 현지인처럼 들렸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짜증 대신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류 작성을 도와줬어요. 제가 뭘 쓰면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사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어디셨어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은 해뒀는데 확인서가 캐리어 안에 있었어요. 휴대폰에 저장해둔 건 데이터가 없어서 못 열어요. 그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운영합니다. 거기서 일단 쉬시죠. 대사관 연락은 내일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상황 정리되면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멍하니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타국에서 힘드신 거 보니까 그냥요. 그게 다였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어요. 리스본을 벗어나 해안도로를 따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차가 멈췄을 때 해가 거의 져 있었습니다. 절벽 위에 하얀 건물이 있었어요. 지중해풍 건축이었습니다. 하얀 회벽에 파란색 창틀, 테라코타 지붕, 정원에는 보라색 꽃이 피어 있었어요. 여기에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어요. 하얀 벽에 나무 가구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방을 안내해 줬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소리 안 내려고 했는데 어깨가 들썩였나 봐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하얀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허브차예요.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저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손끝에서 온기가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라벤더 향이 났어요. 목을 타고 따뜻함이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석양빛이 스러지고 있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집, 낯선 사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무뚝뚝했습니다. 표정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게 얼마만인지 그 사람 이름도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깐 어디인지 헷갈렸어요. 그러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소매치기, 경찰서, 그리고 그 사람. 몸을 일으켰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저 멀리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걸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뭘 해야 하지? 대사관은 어떻게 가지? 여권 재발급은 얼마나 걸리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 끝에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죽이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긴 따뜻한 죽.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반찬 몇 가지. 깍두기, 계란말이, 김.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드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차림이었어요. 네이비 린넨 셔츠에 회색 바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죽은 어렵지 않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죽을 한 입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온기가 3년 만에 누군가 차려준 밥이었습니다. 영호 씨가 떠난 뒤로 저는 늘 혼자 밥을 먹었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죽을 먹다가 눈물이 나다니 이상했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나왔어요. 제가 우는 걸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물 한 잔을 놓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괜찮냐고 묻지 않은 게, 울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은 게, 그냥 놔둔 게. 아침을 먹고 나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대사관 갈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리스본 대사관까지 차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을 안 했습니다.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서류를 넣었습니다.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임시 서류를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어요. 2주 동안 게스트하우스에 계셔도 됩니다. 돈은요? 나중에 생각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안도로였습니다. 왼쪽으로 절벽이 보였고 절벽 아래로 코발트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가르베가 그래요. 포르투갈에서 제일 예쁜 곳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한 개인적인 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떤 날은 죽, 어떤 날은 볶음밥, 어떤 날은 간단한 국과 밥. 전부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묻지 않았어요. 뭘 먹고 싶은지, 입맛은 어떤지. 그냥 차려놓고 드세요. 한마디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창문이 안 열렸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방에 돌아왔더니 창문이 고쳐져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마을 구경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마을은 작았습니다.
하얀 회벽 건물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파란색 창틀, 테라코타 지붕, 벽을 타고 오르는 보라색 부겐빌레아 꽃, 동화 속 같았어요. 예뻐요.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도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 앉았습니다. 20년이요? 그럼 여기 오래 사신 거네요. 네.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근데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있었어요.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속도에 맞춰 걸었어요. 저는 걸음이 느린 편이거든요. 영호 씨도 늘 저를 기다려줬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영호 씨, 저기 카페 괜찮아요. 커피 드실래요? 그 사람이 가리킨 곳은 작은 카페였어요. 테라스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그 사람은 에스프레소, 저는 카페라테. 여기 커피가 진해요. 괜찮으시면. 괜찮아요. 저도 진한 거 좋아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진했습니다. 근데 맛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코발트빛 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얀 요트 몇 척이 떠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아득했어요. 참 예쁘다.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화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영호 씨도 그랬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으면 편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절벽이 전망대에 앉아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앉으면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황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영호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같이 왔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제 손을 잡고 이랬을 거예요. 여보, 내가 뭘 했어? 예쁘지? 그러면서 웃었을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어요. 영호 씨, 나 여기 왔어요.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 근데 당신은 없네요. 펑펑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를 찾아온 건지 우연히 온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옆에 앉았습니다. 1미터쯤 거리를 두고 저는 계속 울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얼마나 지났을까?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쯤 저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보기 안 좋았죠?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우냐고 묻지 않았어요.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건지. 그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냥요.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게 들렸어요. 그냥이 아니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요. 그 사람이 작게 덧붙였어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감사합니다. 뭐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두워졌으니까 돌아가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어요. 일을 많이 한 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어서서 게스트하우스로 걸어갔어요. 나란히, 말없이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떠난 뒤로 처음으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테라스에서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차 한 잔 드실래요? 테라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했어요. 가디건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테라스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허브차를 2잔 가져왔습니다. 라벤더 향이 났어요.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밤바다는 낮과 달랐습니다. 검푸른 색이었어요. 수평선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별이 많네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늘 이래요. 도시 불빛이 없으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요.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아무 말 없이 3년 전에 갔어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소매치기 당했을 때 다행히 크로스백에 있던 작은 지갑은 남았거든요. 그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영호 씨 사진.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영호 씨가 웃고 있었어요. 눈이 반달처럼 휘는 그 웃음. 좋은 분이셨네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근데 이번엔 펑펑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38년을 같이 살았어요. 24에 만나서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평생이 될 줄.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호 씨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처음엔 별로였어요. 솔직히 너무 말이 없어서 웃지도 않고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제가 아프면 아무 말 없이 죽 끓여놓고 비 오는 날이면 회사 끝나고 우산 들고 나와 있고 결혼기념일에는 꽃 한 송이 사들고 와서 툭 던지듯이 주고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였어요. 그게 그 사람 전부였어요. 말로 안 하고 그냥 하는 거.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포르투갈도 그랬어요. 퇴직하면 같이 가자고. 바다가 예쁘대. 석양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대. 손잡고 걷자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못 갔어요. 퇴직하고 6개월 만에 쓰러졌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 3일 버티다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포르투갈 못 데려가서 미안하다고. 그게 영호 씨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한테 한 마지막 말. 그래서 왔어요. 혼자라도.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이니까. 한참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한참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저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결혼을 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딸.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이번엔 제가 그 역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했어요. 건설 관련. 꽤 잘 됐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감정을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IMF 때 다 무너졌어요. 회사도, 가정도. 그 사람이 왼손을 내려다봤어요. 약지에 반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국이 있었어요. 희미하게. 아내가 떠났어요. 딸 데리고.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 잃었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도 아팠구나. 빚 갚는데 10년 걸렸어요. 다 갚고 나니까 50대 중반이더라고요.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 바다를 바라봤어요.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 새로 시작하려고. 딸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침묵했어요. 연락 안 해요. 제 쪽에서 아이한테 상처만 줬으니까. 그래도 딸인데. 알아요. 근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아, 이 사람도 아픈 게 있구나. 여기 와서 10년 됐어요. 게스트하우스 작게 시작해서 혼자 살기엔 충분하더라고요. 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외롭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죠. 근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나아요. 여기선 혼자여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혼자여도 이상하지 않다. 저도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는 혼자 밥 먹는 게, 혼자 사는 게 유난스러워 보였어요. 주변에서 자꾸 걱정하고 재혼하라고 하고.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이름도 몰랐다는 게. 강태호요. 전 이순옥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대사관 서류에 있었으니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맞아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본 적 없는 별이었습니다. 은하수가 보였어요. 진짜로. 저기 봐요. 태호 씨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원 빌어요. 뭐요? 별똥별 보면 소원 빌잖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뭘 빌어야 할지 몰랐어요. 예전엔 영호 씨 건강을 빌었어요. 지연이 행복을 빌었어요. 지금은요? 눈을 떴습니다. 별똥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뭐 빌었어요? 태호 씨가 물었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안 빌었어요. 왜요? 뭘 빌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듯이. 저도 그래요. 예전엔 빌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선선했습니다. 저는 가디건을 여몄어요. 감사해요. 뭐요? 들어줘서요. 제 이야기. 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제 이야기를 했네요.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3초마다. 태호 씨. 네. 저 여기 있어도 돼요? 여권 나올 때까지. 태호 씨가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웃음이었어요. 당연하죠. 그 말이 따뜻했어요. 당연하죠라는 말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았습니다.
영호 씨, 나 여기 있어요.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에. 근데요, 이상해요. 외롭지가 않아요.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의 지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포르투갈. 알아. 근데 왜 연락이 없어? 몇 번을 전화했는데. 아차 싶었어요. 휴대폰 데이터가 없어서 와이파이 있을 때만 연락이 됐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와이파이가 테라스에서는 잘 안 잡혔습니다. 미안. 통신 문제가 있어서. 엄마, 나 할 말 있어.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걱정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뭔데? 엄마 지금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어. 엄마 친구 이모가 포르투갈에서 엄마 봤다고. 한국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세상에. 그 작은 마을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다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아, 그건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그 말이. 3년이야, 엄마. 고작 3년. 지연아, 그 남자 누구야? 어떻게 만난 건데?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소매치기 당한 일, 태호 씨가 도와준 일,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된 일. 지연이가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남자 집에서 2주째 살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들렸어요. 저도, 지연아,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도움받은 거야. 엄마, 그 남자가 뭔지 알아? 신원 확인은 했어? 지연아, 엄마가 너무 순진한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나중에 무슨 요구를 할지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엄마, 빨리 돌아와. 여권 나오면 바로. 알았어. 약속해. 그 남자랑 더 이상 가까이 지내지 마.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알았어. 알았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무거웠습니다. 딸 말이 맞는 걸까요? 3년. 고작 3년. 영호 씨가 떠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영호 씨한테 미안했어요. 지연이한테도 미안했어요. 테라스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 씨가 나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답하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순옥 씨, 태호 씨가 다가왔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어요. 딸한테 전화 왔어요. 네.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남자한테 속는 거 아니냐고. 태호 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연하죠. 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한테 다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번엔 울면서였어요. 엄마, 나 회사 망할 것 같아. 뭐? 거래처가 계약 파기했어. 가장 큰 거래처. 다른 데서도 연락이 끊기고 있어. 지연이가 10년 전에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마케팅 대행사. 작지만 꾸준히 커왔어요. 지연이의 자존심 같은 거였습니다. 왜 갑자기? 경쟁사에서 덤핑 들어왔어. 우리 클라이언트 다 뺏어가고 있어. 몇 달째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장 큰 데가 나갔어.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나 어떡해.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아. 다 내 책임인데.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게. 지연아, 방법이 있을 거야. 없어. 다 알아봤어. 은행 대출도 안 되고, 투자자도 안 구해지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힘든데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순옥 씨, 태호 씨가 커피를 들고 왔어요. 제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커피를 받았어요. 근데 마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태호 씨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를 가만히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회사가 어렵대요. 네. 거래처가 다 빠졌대요. 망할 것 같다고. 태호 씨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0년 동안 키운 건데 그게 다 무너진다니. 눈물이 또 났어요. 지연이 생각에 지연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영호 씨가 반대했거든요. 위험하다고. 근데 지연이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시작한 거예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 무너지면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까. 자존심이 다 꺾일 텐데.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 가야 할 것 같아요. 태호 씨가 저를 봤어요. 딸이 힘든데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어서요. 가시면 뭘 하실 건데요? 몰라요. 근데 옆에라도 있어줘야 할 것 같아요. 태호 씨가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다였어요.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 가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였어요. 태호 씨가 절 붙잡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별로 없었어요. 태호 씨가 빌려준 옷 몇 벌, 대사관에서 받은 임시 서류, 그게 전부였습니다. 캐리어는 없었어요. 소매치기 당했으니까. 태호 씨가 작은 가방을 하나 빌려줬습니다. 옷을 개키면서 생각했어요. 2주였습니다. 여기 온 지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을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바다가 보였어요. 코발트빛 물이 석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뻤어요. 정말로. 영호 씨가 가고 싶었던 곳, 저도 가고 싶었던 곳, 드디어 와서 2주 머물고 떠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마 못 오겠죠. 혼자서는. 눈물이 났어요. 또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호 씨였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네. 문이 열렸어요. 태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요. 작은 상자였어요.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나중에 열어보세요. 비행기 타고. 저는 상자를 받았어요. 가벼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태호 씨가 나중에 열라고 했으니까 고마워요. 그동안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대로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태호 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 없어요. 태호 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가세요. 순옥 씨, 태호 씨도 건강하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태호 씨를 봤어요. 무뚝뚝한 얼굴, 깊은 눈,
흰머리가 섞인 회색 머리카락. 2주 동안 매일 봤던 얼굴인데 왜 이렇게 오래 보고 싶을까? 언젠가 또 올게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기다릴게요라는 말이. 다음 날 아침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태호 씨가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였을까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잘 가세요. 태호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돌아서 공항 안으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갔습니다.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그때 태호 씨가 준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비행기 타고 열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열어볼까?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 있던 건 지갑이었어요. 제 지갑. 소매치기 당했을 때 사라졌던 그 지갑. 열어봤습니다. 안에 뭔가 있었어요. 영호 씨 사진. 캐리어 안에 있던 그 사진. 찾은 거예요. 태호 씨가. 쪽지가 한 장 있었어요. 경찰서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지갑만 나왔습니다. 다른 건 못 찾아서 죄송해요.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날 위해 얼마나 돌아다녔을까? 언제? 어떻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리스본발 서울행. 저는 지갑을 가슴에 안고 서 있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야 해요. 지연이가 기다려요. 딸이 힘들어해요. 근데요. 저는 그날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어요. 빌라루스? 그 작은 해안 마을 이름.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해안도로가 펼쳐졌어요. 절벽, 바다, 석양. 2주 동안 봤던 풍경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왜 돌아가는 걸까? 지연이한테 뭐라고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근데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몸보다 먼저 결정한 것 같았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해가 거의 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태호 씨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뭔가를 읽고 있었어요. 책인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 그러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안 가셨어요?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캐리어도 없이 태호 씨가 빌려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네. 왜요? 몰라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왜 돌아왔는지. 아니, 알았어요. 근데 말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태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멈췄어요. 1미터쯤 거리에서. 상자 열어봤어요? 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또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태호 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났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왜요? 비행기 안 타고 돌아와서. 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화날 이유가 없죠. 그럼 뭐예요? 지금 무슨 생각해요? 태호 씨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또, 왜 이렇게 자꾸 울까? 지갑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녔어요?
태호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서 몇 군데나 갔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저한테는. 태호 씨가 저를 봤어요. 깊은 눈, 따뜻한 눈. 사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남편분 사진. 그래서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랬어요. 말은 짧고 행동은 길고. 왜요? 뭐가요? 왜 저한테 이래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요? 태호 씨가 한참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마지막 석양빛이 스러지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늘이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근데 뭔가 달랐어요. 순옥 씨, 네.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태호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돌아온 거 후회 안 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지연이, 회사, 딸의 걱정, 딸의 분노, 몰라요. 아직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근데요, 네. 후회하더라도 돌아왔을 것 같아요. 태호 씨가 저를 봤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지갑 열었을 때요. 영호 씨 사진 봤을 때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사진을 찾으려고 태호 씨가 얼마나 돌아다녔을지 생각했어요. 경찰서 몇 군데를 갔을지, 포르투갈어로 뭐라고 설명했을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목이 메었어요. 영호 씨도 그랬거든요. 네. 말 안 하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 해놓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지갑 보는 순간 비행기를 못 탔어요. 태호 씨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남편 사진 때문에 돌아온 건데 남편 때문이 아니라 태호 씨 때문에 돌아온 것 같아서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태호 씨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제 손 가까이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어요. 거친 손, 일을 많이 한 손, 지갑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을 그 손. 제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태호 씨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태호 씨, 네. 저 여기 더 있어도 돼요? 당연하죠. 여권 나올 때까지 말고요. 태호 씨가 저를 봤어요. 눈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얼마든지요. 손을 잡은 채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별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하수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영호 씨, 미안해요. 근데요, 이상해요. 미안한데 행복해요. 이게 뭘까요?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태호 씨, 네. 고마워요. 뭐요? 그냥, 전부요. 태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쥐었어요. 대답 대신,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말없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밤새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었나 봐요. 지연이한테서 온 메시지가 열 몇 개였습니다. 엄마 전화 받아. 엄마 어디야? 비행기 안 탄 거야? 엄마 제발. 중요한 얘기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지연이가 받았어요. 엄마.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어디야? 비행기 안 탄 거야?
응, 안 탔어. 왜? 무슨 일 있어?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너 무슨 일인데? 메시지 되게 많이 보냈던데. 지연이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회사 살았어. 뭐? 회사가 살았다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나도 몰라. 갑자기 투자자가 나타났어. 엄청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빠졌던 거래처들도 다시 연락 왔어. 믿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누가? 그게 투자자 이름이 낯설어서 찾아봤거든.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엄마, 그 사람 있잖아. 포르투갈에서 엄마 도와준 사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태호 씨? 응, 강태호. 그게 무슨, 투자자가 옛날에 그 사람이랑 사업했던 사람이래. 그 사람이 연결해줬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그 남자, 나한테 연락 왔었어. 며칠 전에. 뭐, 엄마한테 들은 얘기라고. 회사 어렵다고 했다고. 도움 될 수 있는 사람 연결해주고 싶다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나는 그때 무시했거든.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진짜였어.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그 사람한테 나쁘게 말했었어. 엄마한테도. 이상한 남자라고. 속는 거라고. 지연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나 모르게. 엄마도 모르게.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이 사람이 또 그런 거예요. 말 안 하고, 혼자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 응, 그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지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아,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태호 씨가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처럼 일어나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저는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갔어요. 멈췄습니다. 태호 씨, 네. 왜 말 안 했어요? 태호 씨가 멈칫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전부. 태호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하면 부담될 것 같아서. 그래도요. 순옥 씨가 걱정하시는 게 보여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저는 그 사람 앞에 섰어요. 눈을 마주 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뭐려? 그 말 그만해요. 태호 씨가 저를 봤어요. 의아한 표정으로. 뭐려 말고요. 천만에요라고 해요. 태호 씨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웃었어요. 눈물이 나면서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태호 씨가 커피를 건넸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지연이 회사 건 그냥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태호 씨가 커피를 마셨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제 딸이요. 네. 저도 딸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연락 안 한다고 했죠. 네. 15년째.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사업 망했을 때 제가 딸한테 도움 못 줬어요. 태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딸이 창업하려고 했거든요. 작은 카페. 근데 제가 망하고 나서 돈이 없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딸이 결국 포기했어요. 카페?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연락은요? 몇 번 했죠. 안 받더라고요. 나중엔 번호가 바뀌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이 사람 이야기에. 그래서요. 순옥 씨 딸 얘기 들었을 때 태호 씨가 저를 봤어요. 깊은 눈. 제 딸한테 못해준 거 대신 하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또 바보같이 들리죠?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태호 씨가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옥 씨 덕분에 그래도 뭔가 한 것 같아요. 태호 씨, 네. 딸한테 다시 연락해 보세요. 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15년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저는 태호 씨 손을 잡았어요. 어제처럼 저도 영호 씨 떠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뭘 해도 태호 씨가 저를 봤어요. 근데 여기 왔잖아요. 태호 씨 만났잖아요. 늦은 게 아니었어요.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서 딸도 마찬가지예요. 15년이 뭐예요? 연락해 보세요. 태호 씨가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근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한테 영상 통화가 왔어요. 테라스에 앉아 있다가 받았습니다. 태호 씨도 옆에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울었나 봐요. 지연아, 엄마, 그 아저씨 옆에 있어? 저는 태호 씨를 봤어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호 씨죠? 네. 저 한지연이에요. 이순옥 딸이요. 네. 알아요. 지연이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화면 너머로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화면에서 엄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연결만 해드린 거예요. 회사 살린 건 지연 씨예요. 아니에요. 그 연결이 없었으면 끝났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요. 네. 엄마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태호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순옥 씨 덕분에 많이 받았어요. 지연이가 저를 봤어요. 화면으로. 엄마. 응. 거기 있어. 응. 한국 안 와도 돼. 거기 있어. 저는 눈이 커졌어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지연아, 나 괜찮아. 회사도 살았고, 동훈이랑 서준이도 있고, 지연이가 웃었어요. 눈물이 나면서, 엄마가 행복하면 돼. 지연아, 아빠도 그럴 거야. 엄마 행복하면 좋아하실 거야. 목이 메었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나중에 놀러 갈게. 서준이랑. 거기 바다 예쁘다며? 응, 예뻐. 그때 그 아저씨도 보여줘.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태호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게 좋았어요. 말 없이 옆에 있는 게.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태호 씨가 커피를 건넸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지연이 회사 건. 그냥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태호 씨가 커피를 마셨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제 딸이요. 네. 저도 딸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연락 안 한다고 했죠. 네. 15년째.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사업 망했을 때 제가 딸한테 도움 못 줬어요. 태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딸이 창업하려고 했거든요. 작은 카페. 근데 제가 망하고 나서 돈이 없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딸이 결국 포기했어요. 카페.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연락은요? 몇 번 했죠. 안 받더라고요. 나중엔 번호가 바뀌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이 사람 이야기에. 그래서요. 순옥 씨 딸 얘기 들었을 때 태호 씨가 저를 봤어요. 깊은 눈. 제 딸한테 못해준 거 대신 하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또 바보같이 들리죠?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태호 씨가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옥 씨 덕분에 그래도 뭔가 한 것 같아요. 태호 씨, 네. 딸한테 다시 연락해 보세요. 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15년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저는 태호 씨 손을 잡았어요. 어제처럼. 저도 영호 씨 떠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뭘 해도. 태호 씨가 저를 봤어요. 근데 여기 왔잖아요. 태호 씨 만났잖아요. 늦은 게 아니었어요.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서. 딸도 마찬가지예요. 15년이 뭐예요? 연락해 보세요. 태호 씨가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근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한테 영상통화가 왔어요. 테라스에 앉아 있다가 받았습니다. 태호 씨도 옆에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울었나 봐요. 지연아. 엄마, 그 아저씨 옆에 있어? 저는 태호 씨를 봤어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호 씨죠? 네. 저 한지연이에요. 이순옥 딸이요. 네. 알아요. 지연이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화면 너머로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화면에서 엄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연결만 해드린 거예요. 회사 살린 건 지연 씨예요. 아니에요. 그 연결이 없었으면 끝났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요. 네. 엄마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태호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순옥 씨 덕분에 많이 받았어요. 지연이가 저를 봤어요. 화면으로. 엄마. 응. 거기 있어. 응. 한국 안 와도 돼. 거기 있어. 저는 눈이 커졌어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지연아. 나 괜찮아. 회사도 살았고, 동훈이랑 서준이도 있고. 지연이가 웃었어요. 눈물이 나면서. 엄마가 행복하면 돼. 지연아. 아빠도 그럴 거야. 엄마 행복하면 좋아하실 거야. 목이 메었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나중에 놀러 갈게. 서준이랑. 거기 바다 예쁘다며? 응. 예뻐. 그때 그 아저씨도 보여줘.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태호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게 좋았어요. 말 없이 옆에 있는 게. 봄이 돌아왔습니다. 포르투갈의 봄은 따뜻했어요. 아몬드 꽃이 피고 바다가 반짝이고 관광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카사 루스. 우리 집 이름이에요. 태호 씨가 지은 거예요. 할머니. 서준이가 뛰어왔어요. 7살. 작년보다 많이 컸습니다. 서준아. 저는 서준이를 안았어요. 꼭 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타고 왔어? 힘들지 않았어? 응, 재밌었어. 지연이와 동훈이가 캐리어를 끌고 왔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직접 보는 건 엄마. 지연이가 저를 안았어요. 오래. 말없이. 왔어? 응, 왔어. 고생했어. 아니야. 비행기 안에서 잤어. 동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너도 고생했어. 태호 씨가 테라스에서 내려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요리하다 나온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지연이가 태호 씨를 봤어요. 1년 전 영상통화 이후로 몇 번 더 통화했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씨, 지연 씨, 반가워요. 서준이가 태호 씨를 올려다봤어요. 고개를 까딱 기울이면서 할아버지, 순간 멈칫했어요. 태호 씨도, 저도. 지연이가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서준아. 할아버지야. 태호 씨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바로 사라졌어요. 안녕. 서준아. 태호 씨가 무릎을 굽혀 서준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만들어 놨어. 뭔데? 해물 파스타? 좋아해? 좋아. 서준이가 태호 씨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랬어요. 어른들보다 빨리 마음을 열었습니다. 테라스에 식탁을 차렸어요. 태호 씨가 만든 요리들. 해물 파스타, 구운 생선, 신선한 샐러드. 와, 맛있다. 동훈이가 감탄했어요. 태호 씨 요리 실력이 이 정도였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늘었어요. 저희도 배워가야겠어요. 지연이가 웃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풍경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테라스 난간 너머로 코발트빛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 보여. 지연이가 작게 말했어요. 응, 행복해. 다행이다. 지연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저도 웃었어요. 눈물이 나면서. 그럴까? 응, 분명히. 서준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받아가요. 태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식탁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가요. 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지연이, 동훈이, 서준이, 태호 씨, 그리고 저. 절벽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걸었어요. 서준이가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지연이와 동훈이가 손잡고 뒤따라갔어요. 태호 씨와 저는 맨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옥 씨, 네. 행복해요? 저는 앞을 봤어요. 뛰어가는 서준이, 웃고 있는 지연이, 파란 하늘, 반짝이는 바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 네, 저도요. 손을 잡은 채로 걸었어요. 천천히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1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바람이 불었어요. 영호 씨, 들려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데려오고 싶었던 곳에서 당신이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고마워요. 영호 씨, 그리고 안녕. 서준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바다 진짜 예쁘다. 저는 웃었어요. 그렇지? 매일 볼 수 있어? 응, 매일. 부럽다. 태호 씨가 서준이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언제든 놀러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약속? 약속? 지연이가 저를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봄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봄, 새로운 시작의 봄.